우선 제목이 자극적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딱히 대체할 말이 없네요. 저는 서울 소재 여대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여대생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이율모를 악성 댓글과 쪽지에 시달려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친했던 저의 대학교 동기가 작년 7월부터 인터넷 여기저기에 저를 의미하는 글을 저의 사진과 신상 정보와 함께 반복적으로 올려서 생긴 일이더군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 제 옛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대뜸 누구누구를 아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그 친구가 성균관대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마치 자신, 그러니까 현 여자친구분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모르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글의 내용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변 지인들의 인맥까지 동원해서 알아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한 끝에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친구분이 말하길 그 글에서 제 친구가 제가 다니는 학교를 심하게 음해했고 성대를 찬양하면서 성대 사진까지 걸어놓아 처음에는 자기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물론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과 동기고요. 저를 비난받게 하기 위해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모교까지 그렇게 깔아뭉개는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썼다는 게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제목은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였고, 제 실명과 신상 정보와 함께 제가 성대를 헐뜯고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면서 과연 제가 다니는 여대랑 성대가 비교가 되냐는 식으로 성대생들의 호응을 바라는 투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밤 클럽을 전전하고 원나잇을 즐기며 남자친구는 벙으로 아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제 힘으로 돈도 한번 벌어본 적 없어서 남자친구나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더군요. 클럽이고 원나잇이고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저는 대학 입학한 이래로부터 한 번도 과외를 쉰 적이 없습니다. 성격상 누구에게 신세지는 짓도 못하고요. 오히려 위의 내용은 한마디로 딱 그 친구 얘기예요. 제가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허구한 날 클럽에, 어제는 클럽에서 누굴 만났는데 걔가 차가 뭐더라. 얘한테는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 근데 가짜 같으니 같이 시계집 가서 확인해보자. 얘는 닌텐도, 쟤는 구두, 가방. 그 당시에는 저에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는 듯 해서 이 친구가 이 행동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그 점이 싫었었는데, 이렇게 자기 얘기를 제 얘기 마냥 뒤집어 씌워 욕먹이는 걸 보니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 줄은 알았나 보네요. 친구들과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는 고사하고 저와 나머지 한 친구가 항상 번갈아 사 먹었는데, 그리고 가장 그 친구가 강조해서 쓴 부분은 제가 같은 학교 같은 과 남자를 2명이나 사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한 번은 서울대, 한 번은 학교가 섞인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그곳에서 각각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니었고 단기간 내에 갈아탄 것도 아니었어요. 첫 남자친구는 200일도 채 안 되어 깨졌었고, 그 후에 해가 지나 2학년 때 사귀게 된 게 문제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 과 자체도 인원이 워낙 많아서 여러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른 반이라
제가 아니었으면 서로의 존재도 모를 사이였고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일인 마냥 과장되게 표현했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두 미팅들의 주선자는 바로 그 친구 본인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 글에서 제 옛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성대 학생이고 자신과 친한 언니인데 제가 헤어진 후에도 그 언니를 너무 괴롭혀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며 불쌍하다고 썼다더군요.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재수를 해서 한 살 많아 무의식적으로 현 여자친구분을 언니라 생각한 모양인데 더 황당한 건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분은 그 친구보다도 한 살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언니 했다네요. 그 여자친구분과 통화하면서 그분도 저도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소름 끼치더군요. 문제의 그 글은 2월에 쓰여졌던 글이라네요. 며칠 전 그분이 이대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성대가 이대라고만 박힌 똑같은 그 글을 이대 게시판에서도 봤다고 말해줬다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불쾌하여 고소할까 하다가 진짜 피해자인 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해주며 고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이런 학교 게시판뿐만 아니라 친목 동호회와 레포트 카페 등등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글들이 수차례 올라왔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건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학교 망신을 시킨다며 자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런 비방글이 올려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상도 안 되네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윤주 X라는 사람에게서 저를 비난하며 다짜고짜 욕하는 당황한 쪽지를 보았고 그 후로 올해 초까지 악성 쪽지와 미니 홈피 도배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경희대 다니는 여자더군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 하면서 미니 홈피에 학교 배너를 떡하니 걸어놨네요. 그 내용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윤주 X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인서울 대학생 동호회라는 곳에서 제가 저의 사진들과 함께 실명, 학번, 집 주소, 전화번호, 미니홈피 주소까지 모든 게 공개된 채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저를 비웃더군요. 그 당시 제 미니홈피는 일주일이 넘도록 하루 방문자 수가 300에서 400명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쳐봤더니 모든 사이트에서 제 사진도 첨부된 채 저를 비난하는 여러 글들과 함께 동방신기 윤호윤호와 사귄다고 혼자 깝치다가 카하게 발리 누구누구라는 황당한 제목의 글까지 나오더군요. 그 게시글엔 제가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과 함께 10대장이 넘은 1촌이어만 볼 수 있는 추한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악성 쪽지가 날아왔지만 그 중에서 이 윤주 X라는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즐기고 있었고 도저히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네요. 지금은 입싹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잠하고요. 수개월의 조사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오랜 시간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 야속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탈하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윤주 X라는 사람이 봤다던 그 글의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찝찝하게 계속 남아있었는데 이 전화를 받고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런 글을 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난도질 당하는 상황을 제 전 남자친구에게 쪽지로 주소까지 첨부해가며 알려주었다고 해요. 재밌다는 듯. 이것 좀 보라면서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게 되자 전 남자친구는 아예 모든 쪽지를 수신 거부까지 하게 됐다고 여자친구분이 말해주더군요. 이 모든 상황이 제 주변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설마 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저를 매장시키려 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더욱이 저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전 남자친구일 거라고는 더더욱 부인했습니다. 그 글에서 저라가 묘사되었던 그런 인간상을 제가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하는지 그 친구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 비난 쪽지들을 읽어보면 철저히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어서 전 남자친구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인했지만 도저히 돌아가는 상황 등을 보면 그 친구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현 여자친구와도 알게 되었네요. 작년 7월 이후로 저는 심각한 피해의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나 출석 부를 때마다 불안했어요. 실제로 이번 학기에 출석을 부르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2명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더군요.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힐끔힐끔 수근거리면서요. 저는 이제 번화가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날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모자만 쓰고 다니게 됐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고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 뻔뻔하고 구역질하는 낯짝을 매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마주칠 때마다 가슴 친한 척과 아부성 멘트를 날리며 밥 사달라며 졸라서 결국엔 한번 사주기까지 했네요. 계속 저에게 전 남자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냐며 근황을 묻더군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생각하니 왜 그랬는지 다 이해가 가네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한 그런 글을 퍼뜨려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다툼이었다면 직접 그 친구에게 화라도 낼 텐데 해도 너무 상식 이하의 일이어서 대화가 통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친구가 저를 몰상식한 인간으로 매장하고자 했던 인터넷에서 이렇게 작은 해명이라도 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가장 이 글을 봐줬으면 하는 분들은 그간 제 실명이 거론된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보신 분들이에요. 더불어 전 남자친구도 이슈했다는 점 미안하고요. 전 정말 그 친구를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복수를 한다는들 제가 받은 고통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괜히 직접 말했다가 혹시나 인터넷에 그런 글을 남기는 걸 그만두고 있었는데 다시 글쓰게 만들게만 하게 된다거나 더운 악질 글을 올릴까봐 겁나서 직접 말은 못하겠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신병자들은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대로 걔를 가만 놔두면
정말 화병이 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학교 게시판의 글은 운영자에 의해 지워졌고 그 동호회 글들도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고소하기에도 물증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직접 글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물증이 없네요. 증인만 있는 셈이죠.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달 동안 편하게 잠든 적이 별로 없었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문득문득 불현듯 자꾸 떠올라서요. 너무 괴롭네요.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던 저는 최근 어떤 범죄를 당하게 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게 실제에 있는 범죄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저도 경험하기 전까진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며 처음에는 제가 당하는 것이 뭔지 몰라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비인지 포함해서 저와 같은 범죄를 겪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겪는 진짜 실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공론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 또한 그저 평범한 시민이기에 제가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최근에 경험했고 느낀 그대로를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은 단순 층간소음부터 시작을 하였으나 저는 그 대상 이웃들이 굉장히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원룸으로 방음이 매우 부실한 곳이어서 저는 옆집의 생활소음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인기척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직장을 가거나 평범한 일반 사람들처럼의 일상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제가 건물에 살아온 2년 가까이 저에게 직접적인 얼굴을 노출하거나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으나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인지는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당시에도 왜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기척이 느껴지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남녀인데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딜 놀러 나가거나 하는 기색 없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머문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범죄가 실행되면서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다수의 같은 건물의 이웃들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협조하여 집단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컴퓨터와 핸드폰을 해킹을 하여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대놓고 티를 내고 있기에 피해자인 저는 알고 싶지 않아도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과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로 집문 앞에서나 건물 밖에서 얼굴 등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모여 저를 겨냥하여 심리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욕설하기, 조롱하기, 무언가를 차거나 두들겨서 갱음내어 위협하기, 해킹한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리액션하기 등등.
복도에서 문 열리는 소리 등으로 대충 어느 호수인지 정도 짐작은 하지만 얼굴이나 누구인지 대놓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힘이 들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제 위치 동선 등도 노출되어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소름 돋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이 상당히 어려우며 특히 저같이 혼자 사는 경우 손 쓸 방법이 거의 없고 여지없이 사생활이 노출되는 범죄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적외선 필터 어플을 사용했더니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적외선들이 제 방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잠에서 순간 깨었는지조차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저주파, 전기 자극당하는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저주파의 경우 초지향성 마이크 등을 사용한 것 같으며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손발이 저리게 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집안의 가전제품 소리가 비이상적으로 커져 있고 모터 등이 돌아가는 소리가 기금처럼 커져 있습니다. 집안이 마치 전류의 집인 것처럼 굉장한 전자파 같은 것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 등에 강한 전기자극 같은 것에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자는 동안이었음에도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육에 뭔가 레이저가 조사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순간 수축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쥐가 난 것처럼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위치에서 누워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조준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점점 본격화가 되면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미행이 붙는데 한두 사람의 미행이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길고 하얀 특정 디자인의 차들이 매우 자주 시선에 들어왔으며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장소든지 따라와 누군가가 발자국적인 기침과 함께 벽들을 쾅쾅 쳐대는 행위를 동시에 합니다. 이것을 장기간 계속 연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침이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이게 피해자를 예민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주고 범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가해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NLP라는 행위로 사실은 이 범죄가 조직 스토킹 또는 전파 무기 범죄란 이름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유래하고 정말 실존하는 범죄이며 피해자들이 많아 소송도 있어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법으로 규정해 놓기까지 한 범죄입니다. 외국에서 피해자들이 당한 방법 그대로 가해 수법을 한국에서도 가해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피해당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정말 당하고 있고 그것을 호소하는 순간 정신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범행 수단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의문이 드는 것은 외국에서도 정말 있었던 범죄이고 한두 명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데도 거기에는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로만 취급해버리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나 경찰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외면을 받습니다. 저 또한 정말 범죄 사실을 수차례 가서 신고하였으나 수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증거를 보낸 것도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정말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피해를 말하고 고통받고 있다 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사회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하는 그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실일 수도 있으며 그 대상이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멀쩡한 내가 실제로 범죄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며 정신병 취급되어지는 것 또한 세상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안락해야 할 집에서 고문 범죄를 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인생을 동의 없이 침범하여 신체에 이상한 전류를 흘리고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정신적으로 스토킹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취급되어지며 악성, 민원인 대우 같은 부당한 느낌을 받았으며 가해자들이 협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사회에서 고립화를 시키기 때문에 직장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집에서 말했던 것들이나 사적인 비밀들이 동의 없이 직장 등에 전달되거나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마다 과부하를 시켜 보상을 내는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으며 집에서 멀쩡하게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샀는데 밖에서 심리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검은 화면으로 깜빡거리는 이상 증세를 보일 때가 자주 있으며 이 증상이 회사에서까지 발생하여 상사와 직장 동료가 저에게 왜 너가 사용만 하면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당하고 있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규모와 자금력, 동원된 인원이라든지 또 상당한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저는 여기에 공권력과 같은 것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정할 때 장소의 이동이라든지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환청이나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것은 실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겪고 있는 집단 범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해킹을 하여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생중계 당하는 느낌을 아실까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여야 하기에 이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니며 외국에서도 실존하는 정말 가능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정신병으로만 치부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요즘 동그라미 동그라미녀, 네모네모녀, XX 연은과 같이 웹상에서 누군가 특히 여자를 지칭하는 머머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머머녀 자매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순식간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누리꾼들은 하루 만에 그녀의 미니홈피 주소, 사진, 이름, 집 주소까지 찾아낸다. 그녀의 사진 밑에는 그녀의 얼굴, 몸매에 대한 감사평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새로운 머머녀가 탄생하면 과거의 머머녀는 쉽게 잊혀진다. 쉽게 주목받는 만큼 사라지는 속도 역시 빠르다.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걸 머머녀들은 대부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연예인 지망생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머머녀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폐쇄한다거나 초반에 남들의 일촌 신청과 같은 웹상의 친구 맺기에 수락을 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후에 자신의 사진이 웹상에서 안 좋은 쪽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후회하는 머머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녀들의 사진 밑에는 칭찬의 글들도 있지만 연예인 못지않은 그들의 외모 때문에 성형을 했다거나 알고 보면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그녀들의 몸매에 관해 노골적일 발언을 하는 등 일명 악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흔히들 마녀 사냥이라 불린다. 웹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편화가 결코 우리 사회에 장점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듯하다. 평범한 사람이 연예인 못지않은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심이 키보드 워리어들에 의해 좋지 못한 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마녀사냥.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